한약에서는 특별히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기하고 혈이라고 그래요. 기혈. 자, 기라는 건 기본 생명 활동을 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이 에너지조차도 만들어내고 우리 몸 곳곳으로 전달하는 게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 피죠. 혈액. 아, 그래서 네. 우리 보통 막 기혈이 막혔다 이런 네, 얘기 맞습니다. 하는구나. 자, 그러면 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야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인풋보다 더 중요한 게 아웃풋이에요. 우리 몸이 일을 하면서 남은 노폐물을 배출 못하면 우리 몸은 금방 병들겠죠. 자, 이것도 혈액이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 몸의 체온도 조절해주고 그리고 체액도 조절해주고 염증 물질을 없애주는 면역 물질도 조절해주는 게 바로 혈액이죠. 그럼 우리 몸에 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 체중의 한 7에서 8% 정도가 혈액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경림 씨 체중이 제가 보기엔 한 40kg? 어머나. 50kg. 아, 네. 뭐 50kg라고 하면은 여성의 경우 한 7%니까 한 3.5리터 정도. 근데 이 혈액 중에 한 20%만 출혈이 일어나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얘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 돌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자, 우리 간 나쁘면 혈액 검사에 나타나게 되고 하물며 선생님 말씀하신 암에 노출이 돼도 혈액에 그 자국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신호를 보내주는 피.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피에 사로잡힌 사람들. 피가 인류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만 보더라도 우리가 피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쟁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피로 쓰인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술 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예술가의 피가 흐른다. 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잖아요. 진짜 무심코 썼던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피와 얽힌 표현들이 진짜 많네요. 그만큼 피에 대한 역사가 엄청 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사실 이 혈액 자체가 인간의 목숨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17세기 의사였던 합이라고 하는 의사가 혈액이 몸속에서 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혈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서 생사람을 잡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작품 한번 함께 보시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르네상스 3대 거장 가운데 막내라고 불리우는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와 더불어 너무나도 위대한 거장이고 고전주의 화가들 가운데 그림을 가장 잘 그렸던 화가라도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자가 단명했습니다. 37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아니 500년 전이니까 뭐 평균 수명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67살까지 살았고요. 미켈란젤로 86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37세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피 때문이었습니다. 피 때문이에요. 네. 일단 라파엘로는 살아생전에 성공했던 화가예요.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너무나도 라파엘로를 사랑하여 라파엘로가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추기경의 자리를 선물하려고 했었을 정도였었고요. 그때 당시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의 모든 예술은 라파엘로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이다 보니 일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좀 무리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라파엘로가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너무나도 잘생겼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라파엘로가 또 여인을 멀리 하지는 않았거든요. 멀리 하죠. 그 바쁜 와중에 애인 만나서 사랑 나누고 다시 이제 귀가를 하다 보니까 좀 새벽녘 이렇게 쌀쌀한 시간대에 좀 많이 이렇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폐렴에 좀 걸렸던 게 아닌가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의사들은 사체엑소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대에는 인체가 혈액, 점액, 황담즙, 흙담즙 이렇게 4가지의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믿었었고 뭐가 하나 과하거나 부족하면 이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열이 많다라는 것은 혈액이 많은 거야. 그래서 멀쩡한 라파엘로의 정맥을 칼로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라파엘로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에 고열을 앓다가 죽다 보니 이 남자 평소에 사랑 많이 해서
매독권인 거 아니야? 야, 가만히 보니까 라파엘로 고열난다고 그 치료한다고 피 뽑았잖아. 그 피 뽑아서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연구 결과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라파엘로가 피만 뽑히지 않았더라도 더 많은 위대한 걸작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라파엘로는 그냥 잘 먹고 잘 쉬면 네.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국물 같은 거 좀 먹고 그랬어야 된다. 그렇죠. 아, 나 너무 속상한데. 근데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치료법은 현대에도 있지 않나요? 한의원에서 부항 같은 것들 때 일부러 피를 내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사혈요법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라파엘로 뒤에 붙여놓으니까 이게 부항요법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자, 본래 이제 부항요법이라는 거는 무균 상태에서 아주 극소량의 출혈을 내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그 부위로 손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물질들이 손상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라파엘로 시대의 이 사혈은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좀 아주 무지막지했던 거죠. 그걸 마구 뽑아내기 시작한 거죠. 머리만 아파도 뽑게 되고, 열이 나도 뽑게 되고. 우리 체했을 때 가끔 이렇게 따기만 하는데. 그 정도의 양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뽑은 거죠. 네, 거기에다가 히스테리라든가 어떤 정신질환에 걸려도 피를 사혈요법을 계속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혈요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과 같은 위생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출혈을 낼 때 감염이 되는데 이 혈액에 감염이 일어나면 자, 폐혈증이라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되고 마지막 문제는 패스트 같은 질환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도 하는 설도 있어요.